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도 7월 인구 동향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 일단 결론이 우리나라 진짜 국가 소멸로 가는 거 확실해 보입니다. 우쭈쭈 하다가 여자 우쭈쭈 하다가 나라가 지금 망할 판국이에요. 예. 일단 요약본부터 보면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전년 동을 대비해서 6.7% 감소했어요. 사망자 수는 8.3% 증가, 혼인 건수는 전년 동을 대비 5.3 감소, 이혼 건수는 0.5% 감소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 부여하기 힘든 게 요즘은 뭐 혼인 자체가 급감한 지가 꼭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혼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 감소한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일단 자연 증가로 본다면 지금 9,137명 정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출생률을 보더라도 인구 1000명당이거든요. 1000명당 2022년도는 4.7, 올해 7월달 같은 경우는 4.4로 큰 폭으로 조출생률도 떨어졌습니다. 혼인 건수 같은 경우는 3.4에서 3.3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고, 그리고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보면 일단 밑에 거부터 한번 보시죠. 밑에 거부터 보시면 1월 달부터 전년 동월로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2월은 마이너스 3.7, 3월은 마이너스 8.1, 4월은 마이너스 12.7, 5월은 5.4, 6월은 마이너스 1.6. 제가 그래서 지난달 리뷰할 때 출생아 수가 6월 달은 마이너스 1.6이어가지고 혹시나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혼인들이 늘어났고 하반기 때 꽤 혼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 이제 아이를 가지면 10개월 정도 이후에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 이게 반등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허니문 베이비라든가 뭐 속도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반등하나 할 때 좀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다시 원위시했습니다. 마이너스 6.7. 그러니까 작년에 혼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좀 그래도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낳는 기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2.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또 바로 갖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즘은 특히 만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모 나이 때문에 결혼하면 좀 아이를 빨리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7월 달에 마이너스 6, 7인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혼인은 하지만 출생아 수는 크게 증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의 누계를 보면 마이너스 6.4예요. 6.4인데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7개월 동안에 줄어든 거 평균 곱하기 12를 하면 0.73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아이를 적게 낳거든요. 9월달 정도가 거의 꼭지고 하반기로 봤을 때 10월, 11월, 12월로 가면 갈수록 출생아 수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0.72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했는데 7이 아니면 0.7 하나 아닐까. 그 정도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통계청에서는 올해 연초에 0.73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통계청 예상은 일단 벗어나는 것 같아요. 0.7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 일부 네티즌 분들은 이번에 0.7 깨는 거 아니냐, 2023년도 깰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깨지 않을까. 내년에 깨면서 아마 0.6 중반대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출생아 수를 보면 회복 기미가 안 보입니다. 회복 기미 안 보인다. 즉 작년에 또 혼인 건수 늘어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별 출생아 수를 한번 볼게요. 충북은 올랐습니다. 좀 특이하게 충북은 2.9가 올랐는데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좀 출생아 관련해 가지고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2023년도 7월 달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의 누계를 보면 마이너스 10.6이에요. 근데 많은 어떤 전문가라는 분들께서 세종시 모델이 답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성계들도 주장하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세종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성을 지원해야지 저출산이 해결된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편이고 실제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세종시가 그래도 2016년, 2017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학계 출산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때 이런 주장도 많이 했어요. 2016년도 1.82, 2017년도 1.67, 2018년 1.57, 2019년도 1.47, 1.28, 1.28, 1.12 나오고 그 다음에 2023년도 2분기 때 0.94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많은 전문가들,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것이 만약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학계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행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평균 그리고 세종시 같이 하면 학계 출산율 감소폭은 전국 평균보다 세종시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저출산 해결 방법은 아니라니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기는 높지만 이거는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직장인, 공무원 비중이 높은 거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 국민을 전부 다 공무원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를 한번 비판을 강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2023년도 6월 13일에 뭐 김윤덕의 칼럼, 세계 석학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비밀, 세계적인 석학도 모르는데 김윤덕 기자는 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3개월도 안 된 기사예요. 3개월 조금 지났네요. 100일 정도 지난 기사인데 세종시 출생률 1위 비결에 답이 있다. 막강 컨트롤타워 구축에 새 판을 짜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입시,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하고 당장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세종시가 왜 전국에서 출생률 1위를 달리는지 살펴봐라. 조선일보인데 출생률이란 단어 쓰는 것부터가 좀 달달한 냄새가 나죠. 자, 국공립 보육시설이 41%, 국공립 유치원은 95%에 달하고 특별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으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칼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뭐 이야기합니까? 일자리, 물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세종시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죠. 그리고 부동산, 주거, 특별 분양으로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이 쉬웠죠. 칼퇴근하죠. 물론 고위직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칼퇴근 비율이 칼퇴근, 육아휴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시가 답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많은 어떤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산을 퍼부어야 되고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세종시를 보면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거가 해봐야 예산만 날리는 거고 실제로 그 예산을 잘 쓰려고 한다면 결혼을 늘려야 돼요. 결혼을 늘리려고 하면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경제력을 높이는 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전문가들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세종시 같은 이런 쪽 정책을 밀어붙여봐야 이거 회복 못해요. 하여튼 세종시도 이제 일 깨졌습니다. 일 깨졌고. 자, 그리고 혼인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같은 경우도 좀 가입도 충격적입니다.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5.3.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는 7점이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끝난 이후에 혼인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2021년, 2020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2022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은 2021년, 2022년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건수 자체가. 그러다가 갑자기 4월달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찍을 때 마통론이 3월 초에 나왔고 통농 역량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때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아젠다를 던졌죠. 그런데 갑자기 5월달에 반등을 했어요. 급반등을. 그리고 6월달도 4월달 대비하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통론이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는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지만 이번 달 7월달 결과를 제가 보니까 4월달에 혼인 건수를 깨버렸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14,475, 7월달은 14,155로 올해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건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통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마통론. 즉 대한민국의 어떤 결혼 감소, 혼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설거지론 그리고 마통론 이 두 가지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마통론 같은 경우는 숫자로 확인이 되잖아요. 예비신부한테 돈 얼마 모았냐? 통장 내놔라. 그리고 신용조회 해보자. 그러면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결국은 원위치한 걸로 봤을 때 마통론 영향인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약간 반등이 있었잖아요. 혼인 건수가. 코로나 특수죠. 코로나가 끝나면서 미루어졌던 혼인들이 올해 3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어떤 정부의 관계자들도 코로나 끝나고 나면 혼인이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은 많이 해소될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일단 혼인빨은 끝난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평상시 같은 상황이 된 거다. 자,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보다는 제가 볼 때 출산 여기에서 출생아 수를 가지고 더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의 결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싼 가격에 결혼을 하고 결혼 이후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비혼과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들 반응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몇 개 기사 제목을 가져왔는데 유튜브 썸네일 어그로급이야. 자극적인. 아기 울음소리 뚝. 7월 출생아 수 사상 첫 10,000명대. 7월 출생아 2만 명도 붕괴. 망국 현상이 가속화. 나라 망했다. 그 다음에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9,000여 명 많아. 저출산 브레이크가 없다. 또 출생아 수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혼인도 다시 줄어. 그리고 대한민국 이러다 진짜 소멸. 출생아 수 역대 최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갱신. 그러니까 망국, 망국, 소멸. 이제 언론들도 이런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본인들이 볼 때도 이거는 사실 수학도 아니잖아요. 산수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잡았을 때 이게 한 2세대만 지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80년 정도 되면 학계 출산율이 만약에 1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6만 명밖에 한 해 출생아 수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0.7이다? 0.7이면 제가 그거는 계산 안 해봤는데 뭐 한 3, 4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출생아 수가. 2000년에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학계 출산율 1만 되더라도 60년 뒤에는 6만 명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6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 망구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이들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같은 일반인들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세종시 모델을 따라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경력 단절이라든가, 그리고 뭐 주거 관련해서 물론 이런 거 하면 도움은 되긴 되지만 본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의 내용은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싼 가격에 결혼한 이후에 대접을 못 받는 대한민국의 결혼 시장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보면 이거에 대해서 다들 시시하고 있죠. 그리고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은요, 결혼은 남자가 결정합니다.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남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 결혼 문화는 남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감을 지우죠. 사회도 남자들한테 아직까지 여자들은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또 막상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각종 부담에 대해서는 남자들한테 독박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 대신 여자들은 우쭈쭈 해주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할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리효도라는 말도 나오고 시월드, CM이 그러는 분위기다 보니까 남자들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싼 가격에 결혼해서 대우도 못 받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선배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닥을 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육아 시간이 3시간 정도 길다. 그래서 남자들이 육아에 더 참여해야 된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한 근거가 서울시 통계 자료였던 것 같고, 거기 내용을 보면 남자가 출퇴근 시간도 훨씬 길고 여자들보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훨씬 길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 그냥 단순하게 육아 시간만 비교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도 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맞벌이인 부부인 경우에 집을 구할 때 아무래도 아내가 육아를 많이 부담을 하니까 아내의 직장 근처로 보통 집을 구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를 KBS 방송에서 떠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안 망하면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차관이면, 물론 제가 그분 이력을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밑에 또 그런 방송에 나갈 때 보면 밑에 직원들이 조사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고, 그 이야기는 옛날 전에 이미 논리가 파괴된 거예요. 벌써 깨진 논리의 주장을 지금까지 2023년에도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안 망하면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다들 시시하는 걸 보면서 그냥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들도 국가 소멸 이야기를 요즘 공공연하게 많이 꺼내잖아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그냥 산수잖아요. 산수기 때문에
뭐 이민을 받아서 극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민으로 성공한 국가가 물론 몇 개 나라가 있죠. 뭐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 이런 데는 또 성공한 모델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들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크고 선진국인 국가들은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민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요. 이민도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고급 인재들이 많이 올까요?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골든타임 놓친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민을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뭐 성공한 국가의 모델 쪽으로 가기보다는 부정적인 모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뭐 대한민국 암탉들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소멸하게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